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최악의 빌런. 만약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 또는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암살 시도가 성공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려 40건이 넘는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히틀러.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내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라고 운명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운명의 선택을 믿는 사람치고는 죽음 앞에서는 늘 두려움을 느끼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강박에 시달린 히틀러. 그는 과연 어떤 강박에 시달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후의 양상이 다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대중 앞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라도 히틀러에게 접근하기 쉬워서 반나치 성향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주로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히틀러가 대중과의 접촉을 끊게 되죠. 따라서 일반인들이 히틀러 앞에 가까이 가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담당하느냐? 히틀러를 반대하는 군부, 군인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 시도가 생기게 됩니다. 히틀러의 암살 시도는 많았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독을 이용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1932년 2월 9일 독일의 정치가이자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인 루드비 아스너는 히틀러는 미쳤다. 그리고 우리 독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히틀러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아스너는 히틀러에게 독이 든 편지를 보냈는데 아스너의 지인이 히틀러에게 경고를 했고 덕분에 중간에서 편지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시도도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히틀러가 타는 벤츠문이 잠깐 열려 있었대요. 근데 누가 장미꽃다발을 차 안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히틀러가 집은 게 아니라 친위대 부관 중 한 명이 장미꽃다발을 손으로 집었는데 다음날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미를 검사했더니 이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이 거기 이제 발라져 있었다는 거죠. 이후 히틀러의 차에 꽃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비밀리에 내려졌고 이때부터 친위대원들은 장갑을 끼고 이제 뭘 만졌다고 합니다. 최근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영국 스파이가 히틀러에게 여성 호르몬을 먹이려고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독사가 든 상자를 투입하자, 독이 든 통조림을 수출하자 하여간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이런 시도 덕분에 여러 차례 독살의 위기, 독살의 정보를 얻었던 히틀러는 영국인들이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집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기 전에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15명의 젊은 여성을 시식단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강제로 징집돼서 작전지휘본부에 갇혀서 하루에 3번 히틀러를 위해서 공포에 떨면서 음식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암살의 전형, 총격과 폭탄을 이용한 암살 시도입니다. 1938년 11월 스위스 신학대 학생인 모리스 바이버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스위스와 카톨릭,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권총을 구입해서 독일로 왔습니다. 모리스 바이버는 스위스 기자로 가장하고 매년 미넨에서 열리는 비어홀 폭동 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히틀러를 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퍼레이드를 따라 다가오자 군중들이 이제 나치식 경례를 하면서 손을 흔들죠. 그 바람에 바이버의 시야가 가려버립니다. 이 덕분에 총을 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히틀러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출국하던 중에 발각되는 바람에 게시타포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39년 비어홀 폭동 기념일에도 히틀러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단 13분 차이로 히틀러가 목숨을 구합니다. 독일인 목수였던 요한 게우르크 엘서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고 전쟁을 멈추기를 바라면서 민헨 맥주얼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매년 히틀러가 맥주홀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맥주홀의 직원으로 변장하고 잠입해서 연설대 옆 기둥을 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폭발물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여서 평소보다 연설을 일찍 시작했고 연설도 짧게 했어요. 히틀러는 9시 7분에 연설을 끝냈는데 폭탄은 9시 20분에 히틀러가 서 있던 곳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폭발해버립니다. 고작 13분 차이로 히틀러는 목숨을 구하게 됐던 것이죠. 괴벨스가 히틀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히틀러는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히틀러는 자신에게 적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베를린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격도 변하죠. 본인은 이거 봐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몇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엄청 고집이 세지고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비논리적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죠. 죽음의 공포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 개인 경호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권총을 휴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SS 무장 친위대, 나치 돌격대,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시타포까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히틀러를 암살 위협에서 보호하게 합니다. SS 총통 경호 여단까지 합류하면서 히틀러 한 명을 보호하려고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 동원이 됩니다. 이들은 히틀러 주위에 사람 장벽을 만들어서 이동했고 히틀러 동선을 미리 확인하면서 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게시타포가 암살 음모와 위험 인물들을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우발적 암살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암살을 피하고자 히틀러는 즉흥적으로 동선을 자주 바꿨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은 세우기조차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히틀러의 암살이 가장 성공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4년 7월 20일에 일어난 발키리 작전이죠. 이 당시 동부 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고 서부 전선에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의 패배가 점점 가시적이 됩니다. 그러자 군 내에 반히틀러 비밀 조직인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조직이 히틀러를 암살한 뒤에 1942년에 세워진 비상계획 발키리 작전을 이용해서 독일을 장악하고 영미 연합군과 종전 협상을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발키리 작전은 총참모장이었던 루드비히 베크가 작전을 주도했고 정보국장 빌헬름 카나리스도 가담해 암살 작전에 쓰일 폭탄을 구합니다. 실제 실행에서는 자꾸 미적거렸지만 클룩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독일의 참모장으로 유명했던 슈파이델도 이 암살 음모에 가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히틀러를 누가 어떻게 암살할 것이냐였죠. 독일 육군 보충군 참모장교인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가 이 암살을 직접 수행하기로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나치즘을 반겼던 청년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반유대주의 같은 인종차별 정책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암살 음모의 실행자로서 적임자였던 이유가 부상 때문인데 북아프리카 전선에 참전하게 됩니다. 1943년에 부상으로 눈, 오른손을 잃고 왼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검문하는 사람들이 몸수색을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폭탄을 장착해도 히틀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죠. 슈타우펜베르크는 폭탄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당시 히틀러가 머물던 늑대 소굴로 가서 회의실에 서류 가방을 놓고 나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똑같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점점 게시타포가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7월 20일에 열릴 작전회의에서 암살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회의에 늦은 슈타우펜베르크는 회의실로 가던 도중에 모자와 벨트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둘러대고 대기실로 들어가서
가방 속에 이제 폭약에다가 이제 신관을 꽂는 이 작업을 했는데, 슈타우펜베르크는 원래 폭탄 2개를 가져갔는데 하나의 기폭 장치를 설치했는데 빨리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은 폭탄 하나는 다른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실수였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되죠. 12시 36분 회의실로 들어간 슈타우펜베르크는 폭탄이 든 서류 가방을 최대한 히틀러 가까이에 두고서 베를린에서 급하게 올 전화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나온 지 한 10여 분 후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24명 중에 4명이 사망했고 20명이 뇌진탕으로 쓰러지거나 고막이 터지고 화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틀러 암살에는 실패합니다. 히틀러도 팔에 나무 조각이 박히고 고막이 파열되었고 다리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멀쩡하게 살아남았죠. 도대체 왜 암살에 실패했던 걸까? 슈타우펜베르크가 서류 가방을 히틀러 가까이 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니까 하인츠 브란트 대령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가방 하나가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가방이라고 들어서 반대편에다 뒀습니다. 이 테이블이 생긴 게 이렇게 긴 상판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씩 꽂힌 게 아니라 판으로 된 다리가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폭탄이 터지니까 테이블이 위로 들리면서 상판과 이 다리가 보험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회의실이 평소 회의를 진행하던 콘크리트 벙커가 아니었어요. 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는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전부 압살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방에 유리창이 뻥뻥 있어가지고 그게 히틀러 쪽으로 갈 게 전부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였죠. 그 바람에 히틀러가 살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폭발에다 한 개의 신관을 꽂지 못했어도 같이 뒀으면 그게 터지면서 폭발량이 2배가 됐을 텐데 기폭장치를 안 꽂았다고 자기 가방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폭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틀러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사실 발키리 작전 배후에 있었던 진짜 지도자는 헤닝 폰 트레스코프 소장입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그의 부하였고 추종자였죠. 그런데 트레스코프 소장은 당시 동부전선에 있었는데 암살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인 21일에 자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음모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부의 시도는 총참모장이었던 베크부터 가담했고 지금으로 치면 CIA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나리스까지 가담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음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도대체 이런 거대한 음모가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 요인은 앞서 말한 히틀러의 경호책입니다. 철저한 보안, 예측 불가능한 일정과 체류 시간. 당시에는 나라 국가 지도자들도 이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경호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경호 시스템 자체가 첨단에 가까웠어요. 두 번째,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인데 군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정통 군인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군사작전과 암살은 달라요. 이게 미세해 보여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고 실행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암살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찾는 기준도 잘못됐어요. 항상 전쟁 영웅을 찾아요.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암살을 잘할 수 있는 아니거든요. 철십자 훈장을 받았던 중령을 이제 뽑아서 히틀러를 저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중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장에서 적을 쏘는 것과 암살은 다르다. 자기가 맨정신으로 히틀러는 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의 히틀러 제거 작전은 모두 군사작전처럼 구성합니다. 그 실패한 암살 시도들도 어떨 때는 너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군부의 암살 음모는 단순히 히틀러를 제거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물들이 가담했다는 게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암살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걸 암살을 하고 나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프로이센 귀족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암살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프로이센의 어떤 군인 정신에 맞지 않는다. 영광스러웠던 옛 독일 또는 프로이센을 되살리자. 이렇게 거창한 명분을 세우는데 음모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암살을 해야 되는데 암살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하지?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하지? 아니야 정치는 어떡하지?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런 거 고민하다가 누설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불안해지고 서두르게 되고 이러면서 암살 음모가 정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유럽 연합군 세력과의 교섭 실패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프로이센 군인이라면 이를 갈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체제에 대한 구상도 이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미 연합군은 프로이센은 보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독일의 반체제 조직이나 개인이 우리의 군사작전을 실질적으로 도울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독일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반드시 패전국이 돼야 되고 전후에 유럽의 질서는 연합군의 주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 군인들의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덕분에 히틀러는 살아남았고 전쟁은 더 비참하고 특히 히틀러 개인에게도 더 큰 비극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